안녕하세요. 육아연대 혜림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월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1월이니까 1월 말이 거의 다 되고 있죠? 그러면 2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3월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의 어린이집에 환경이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더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이게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하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 어린이집 환경에 변화가 있는 달이죠. 3월은. 그럼 뭐지? 재원을 하는 경우에도 교실이 바뀐다든지 선생님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환경이 생기고 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인 경우도 굉장히 새로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편입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다가 이제 재입학, 옮겨서 입학하는 경우에 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3월이 되어서 입학을 그때서야 적응하는 걸 도우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부터는 달라지는 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 옆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리 부모님은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하셨고, 또 그것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리 공지를 받으시니까, 알고 파악하고 계시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린이집 가볼래? 뭐 유치원 저기 가볼래? 해서 이렇게 따라갔다가 아이가 좋아하고 부모님 마음에 드시면 원하시던 장소면은 그곳을 이제 딱 선택하게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에 3월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맞닥뜨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2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미리미리 말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막내가 5살인데 6살 반으로 올라가면서 어린이집에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원래 저는 어린이집을 한 군데를 입학을 시키면 그냥 거기서 쭉 졸업을 시켜요. 절대 옮기지 않거든요. 그냥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던, 뭐, 불편한 일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그냥 옮기지 않고 쭉 졸업시키는 것까지가 제 철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지금 옮겨서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2월이 되면은 이제 반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좀 일찍인 곳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또 전화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저는 뭐 누구를 맡게 될 담임교사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모님들이잖아요. 아이는 잘 모르거든요. 돌아가는 상황을. 그래서 아이에게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냐면 달력을 이렇게 달력을 준비하셔서 아이에게 달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서
우리가 몇 밤을 자면 어느 어린이집으로 이제 새로 다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 이제 몇 밤인지. 한 밤, 두 밤, 세 밤, 네 밤, 다섯 밤, 여섯 밤, 이렇게 해서, 뭐, 30밤을 자면 갈 수 있겠네? 뭐,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유아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이 되면 거의 입학을 3월 2일 정도에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때, 이렇게 입학, 뭐 어린이집 입학 이렇게 해서 뭐 누구 이름 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날이 되면 어린이집을 다시 다른 어린이집으로 다니게 될 거야. 아니면 새로운 어린이집에 우리 다니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어린 영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달력을 보면서 오늘 하루 이제 한밤 잤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 한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 뭐 아니면 뭐 X를 친다든지, 아니면 색칠을 이렇게 해서 한밤 잤다, 우리 여기까지 뭐 어디까지 자면 어린이집 여기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매일매일 아이와 한 칸씩만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칸이 남았네, 우리 몇 밤 더 자면 어린이집에 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봐, 뭔가 변화가 있나 봐, 엄마가 자꾸 얘기하네, 근데 그곳은 어디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 어떤 부모님이든지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요즘같이 예민한 시기에 막 미디어에서 안 좋은 사건이 막 이렇게 터지면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게 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에게 우선 이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믿음을, 그냥 신뢰를 베이스로 깔고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고, 너를 잘 돌봐주실 거고, 너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거고, 너에게 정말 많은 알려주시고 재밌는 것도 해주실 좋은 분이라는 인식을 계속 시켜주시는 게, 그래서 아이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응하는데. 그리고 또 교실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막 고민되잖아요. 교실 같은 경우는 좁다 넓다, 뭐 교구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건데, 저는 제가 대학 때 전공을 유아교육 하면서 머릿속에 딱 이렇게 항상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교사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이 시설이나 교구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우리 아이를 담임하시는 그 선생님의 부족한 점이 보여도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잘 해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하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부족한 부모였기 때문에 준비물도 잘 못 챙겨 보내고, 또 뭐 가끔은 무단결석도 시키고, 네, 그런 부모였지만 그렇게 성실한 학부모는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선생님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선생님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예뻐해 주시고, 선생님이 가르친 가운데 우리 아이가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이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 잘 돌아오면 그냥 그거는 저에게 늘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뭐 좀 긁혀오고 다쳐오고 이런 거는 뭐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거는 오늘 정말 신나게 놀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규칙을 얼마나 안 지켰어? 뛰어다녔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뭐 선생님에게 혼났다는 얘기 들었거나 그랬을 때 속상해도 그냥 따로 막 전화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나 아빠가 그 자신의 담임 선생님에 대해 하는 태도를 보고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가서 그 태도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선생님 굉장히 재밌는 거 해주셨다. 우와 재밌었겠다. 진짜 좋다. 뭐 이렇게 너희 선생님 정말 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근데 선생님 왜 그러셨을까? 요 정도까지는 했지만 너희 선생님 진짜 나쁘다. 막 이런 말은 한 적은 없고 네, 그런 이렇게 서운한 게 있거나 만약에 한두 번 이렇게 똑같은 실수가 몇 번이 반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뭐 교사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이를 다섯을 다 어린이집을 보냈었는데 아이들이 다쳐오면 가장 놀라는 건 선생님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막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선생님 충분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미안해하고 놀랄 마음인데 이제 지금 상황이 정말 너무 바쁘시거나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시거나 그래서 전화를 놓쳤거나 뭐 그러실 수는 있지만 전화 오셨을 때도 괜찮다고 저희 아이가 그런 실수를 했나 보다고 어쩌다가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심하게 다쳐왔어도 제가 병원에 저도 많이 놀라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좀 개구져요. 말을 안 듣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또 아주 어린 영아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 사진을 미리 선생님께 부탁을 하셔서 선생님 사진을 미리 받으셔가지고 이 선생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간식도 주실 거고 맛있는 밥도 주실 거고 쉬하면 기저귀도 갈아주실 거래. 이렇게 말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아이가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영화반을 맡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적응할 때 저희 부모님들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먼저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한동안 처음에는 못 왔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찍어서 보낸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저희 마음을 뭐 이렇게 교실 환경 구성 새롭게 하면은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려면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거기 가면 친구들도 있고 재밌는 놀이도 할 거고 맛있는 밥도 먹을 거고 그리고 꼭 잠도 잘 거야. 응아도 하고 시도 하고 선생님이랑 재밌는 노래도 하고 동화책도 보고 그러고 놀다 보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또 뭐 있죠? 생각이 안 나.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아, 맞아.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적응 기간을 이렇게, 이제,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지낼 거야? 뭐, 몇 살 반에 가면, 너 이제 형님이 되어서 이렇게 지낼 거고, 선생님도 바뀔 거고, 뭐, 지금 있는 반에서와 생활과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신다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3월이 되면 이제 아이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하고 놀았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재미있게 잘 놀았어? 기억나는 건 뭐야? 오늘 뭐 맛있게 먹었어? 제일 맛있었던 건 뭐야? 요렇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너가 즐겁게 놀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러면 아이는 그날 재미있었던 일들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재미있었던 일, 신났던 일, 웃겼던 일, 좋은 일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걸 부모님께 얘기하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혼났어.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뭐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보이시면 아이들은, 이거 엄마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린이집에서 있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어울려서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다 그 아이에게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회가 이미 구성되고 그 사회성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마음에 드는 곳은 없잖아요. 네, 어린이집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반응을 크게 하시면 아이들은 안 좋은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안 좋은 것만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만족도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막 속상한 일이 쌓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실 때 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조심하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저는 제가 그런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이를 5을 어린이집을 다 보내면서 막 감정적으로 막 서운해가지고 화를 내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진짜 뭐 화를 내면서 선생님한테 막 밤늦게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고 정말 내일 당장 만약에 생일인데 생일 잔치가 있거나 그런데 준비물을 기억이 안 날 때, 정말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그럴 때 급하게 문자로 이렇게 남기지 전화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전화를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같은 저희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을 만나서 근황을 듣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들 해요. 어떤 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전화를 하셔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면 저희들은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반사인데 왜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이지? 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또 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그런 상황에 노출되고 그런 상황에서 겪었을 마음 아픔, 속상함, 눈물 막 이런 거에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신 거죠. 그런데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속상하다고 해서 그 상대에게 막 화를 표출해도 될까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 선생님들도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들께 막 화를 낼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학부모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10, 15년 전? 네, 학부모님하고 지금의 학부모님들은 많이 성향이 달라지셨어요. 달라지셨는데, 이거는 뭐랄까요? 존중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감정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여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감정을 가진 그 대상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서 정말 화가 나시고 정말 속이 상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이 어머니, 이 부모님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의 전화 내용이나 날 대하는 태도에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시네? 라는 마음이 전달이 되면 약간 선생님들도 이렇게 마음을 살짝 방어태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대할 때도 굉장히 막 마음을 열어서 100을 다해서 대하다가도 한 80, 70으로 대하는, 왜냐면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자세로 태도가 이렇게 딱 재정비가 돼요. 이게 이런 일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는 다 누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해하면서 대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지 모든 면에서 프로거나 무결점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거 간혹가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너무 정말 많고 제가 만났던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은 별로 없었지만 간혹 계셨지만 네 네, 상대방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시면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아이가 재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면 오고 가면서 한 번씩은 그래도 다 누구 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또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아이는 이제 그렇게 대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왔던 사랑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는 제가 부족한 교사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면 그렇고요.
이해하기 쉽게 이게 말씀드리면, 교사에게 학부모님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비슷한 존재로 시어머니라고 하면 이해가 되게 빠르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굉장히 잘 대해주시면 우리도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작은 거, 어? 너 내 아들한테 왜 그랬냐? 막 이렇게 진짜 작은 거, 사소한 걸로 막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연락하시고 막 굉장히 막 불퉁불퉁 하시면 저희 어떻게 되죠? 며느리인 저희들 어떻게 되죠? 네, 전화하는 횟수 줄어들고, 어머니 오시면 웃음기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말수도 좀 줄고, 더 좀 긴장하고 경직되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사회생활 하셔가지고 직장 다니시면서 그렇게 직접 겪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대하시는 건 본인이 직접 감당하시면 되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아이에게 뭐지? 아이가 사랑을 100%를 이 선생님, 저 선생님들도 오고 가면서 예쁨을 주시다가도 그런 사소하고 아차 싶은 행동으로 굉장히 그 아이가 70에서 60 정도로 뚝 떨어진 예쁨과 또 말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길게 말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될지 생각나면 준비해서 또 올게요. 너무 뜸하게 왔는데 제가 또 가정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애들 다 재우고 밤늦게 이 새벽에 네, 이게 찍고 있는 거여서 자주 막 찾아오고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도움이 되신다면 이렇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제가 또 곧 찾아올게요. 안녕.